네, 부가가치세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목적과 정의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가 한번 OT에서 설명드렸는데 뭐 중요한 얼개이다 보니 한 5분 내로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세금, 우리나라 세금이 어떻게 세금이 조세라고 하죠. 조세가 어떻게 세금이 어떤 곳이 있느냐, 그죠? 국세와 지방세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국세는 뭐가 있었다? 네, 내국세와 관세가 있었습니다. 관세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국세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내국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목적이 결정돼 있지 않다, 있다. 결정돼 있는 것은 목적세라고 표현을 하고 결정되지 않은 것은 보통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목적세는 뭐가 있는지 한번 목적을 볼까요? 어떤 게? 네, 교육세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목적으로 쓰여질지 다 알 수 있겠죠. 이걸 목적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세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법인소득세, 법인세라고 하는 거죠. 법인소득세. 그다음에 개인소득세. 그다음에 상증세. 그다음에 종부세.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간접세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이건 또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소비세가 있고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통세가 있습니다. 유통은 뭐 흔히 우리가 인지세, 물건을 어때 보낼 때, 그죠? 누구한테 보낼 때, 유통시킬 때 우표처럼 붙이는 거죠. 돈을 내고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증권거래.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는 증권거래,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유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아주 입에 붙었네.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소비하면서 붙여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가게 가서 또는 뭐 음식점에 가서 물건을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까?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고가품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똑같아요.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율을 달리해서 더 붙이는 거죠. 주세. 소비하는데 부가가치세 안 붙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세게 붙겠죠. 그죠? 더 적게 붙거나 등등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건 다 하나의 그 부가가치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세 개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 중에 요게 이제 30문제가 나고요. 5문제, 5문제인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요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거는 몇 개만 좀 외우면 이건 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생긴 게 소득이네.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요건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요거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요건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법은 소득에 과세하거나 재산에 과세를 하거나 소비에 과세하거나 유통 네 가지가 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세는 뭐고 간접세는 뭐냐 그러면 직접세는 납세자와
돈을 내는 납세자와 그걸 부담하는 담세자가 같아요. 그러나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소비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죠. 그것까지 함께 계산을 하죠.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만은 그 세금을 모아서 확정신고, 이제 예정신고, 확정신고하면서 사업자가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또 납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하는 사람이 지금 달라지는 거죠. 그걸 이제 간접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세는 보면은 뭐 도세와 도 안에 있는 시군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거는 상대로 큰 살림이고요. 가장 큰 살림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살림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작은 살림 집단이 되겠습니다. 도세 역시 이게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요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국세의 목적세고요. 요건 지방세의 목적세입니다. 이제 보통세라고 하면 이제 뭐 취득세라는 게 있겠죠. 도에 또는 특별시 광역시에 이제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달리 있었는데 이제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레저세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흔히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뭐 이런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좀 보죠. 그다음에 시군세는 좀 많이 보는 게 이제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하면 이 부분이 광역시 안에 들어있는 구세가 되죠. 구세는 재산세는 구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구에 있는 뭐 재산세가 뭐 어디에 쓰여졌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세. 집에 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세라는 게 있고요. 뭐 담배 소비세 이런 게 있습니다.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재산세. 그래서 보통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조금 많이 등장하는 주요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세 한 11개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나라 세금입니다. 이 세금.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자고요. 어차피 뭐 시험은 여기에 이제 집중은 되겠지만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소비세는 우리나라 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이걸 100원이면은 21원이 1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9원이 이제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방 소비세입니다. 지방 소비세는 뭐야라고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의 21%가 1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 나오면 그 소득세의 10%.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 10%를 거두면 실제는 11% 걷잖아요. 우리 개인 소득세도 보면은 뭐 6%로 거두면 6.6% 이렇게 걷는다고요. 그 10% 따라 붙는 것이 바로 이 지방 소득세입니다. 이 재원에 쓰여지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도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무조건 넣고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소비세. 자,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자, 우리나라 이제 세금은 보면은 보세요.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세 개 세금이에요. 그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똑같이 내죠. 그러니까 돈 많은 뭐 회장님이나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세금이 역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자들은 조금 더 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소비할 때는 똑같잖아요. 10%는 세금을 낸다고요. 뭐 서민이나 부자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역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에 있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진세를 내잖아요, 누진세. 높은 세금,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꼭 그렇지는 않다. 물론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면세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꼭 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쓰거나 써야 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제도인데,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가가치세라는 건 이제 처음에 뭘까요?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를 하거나 법인 사업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 아니면 법인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세법에서는 사람이 꼭 2명 있어요. 뭐냐면 자연인, 우리 같은 생물학적인 자연인이 있고요. 법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인이에요, 인.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세법의 주체가 됩니다. 자연인은 개별 소득, 개인 소득세를 낼 거고요. 개인 소득세를 낼 거고요. 법인은 법인 소득세를 낼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다 보니까 그냥 개인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라고 부르고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앞에 어떤 라면 가게를 차린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굳이 할 이유는 없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얻어서 라면집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 개인 사업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큰 음식점을 만들 수도 있죠. 상대로 좀 큰 음식점을. 그거는 이제 법인입니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개인 소득세를 내기도 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를 같이 냅니다.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재화를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고 법인 사업자고, 그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사업자와 관계없이 불문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무조건 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수입은 별도로 하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무조건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파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거고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그거를 키핑하고 있다가 이제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거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일반의 개인 사업자는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는 특징이 소득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내고 소득이 없으면 물론 신고는 하겠지만 내지를 않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나의 소득,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내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고객이 낸 것을 잠시 국가를 위해서 키핑하고 있다가 내주는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사업자의 돈은 아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내는 거냐? 제가 저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밀 농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밀이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뭐 밀을 재배합니다. 밀을 재배하는 농부예요. 밀을 공급을 하게 되죠. 누구한테? 빵 공장에 납부를 이렇게 팔겠죠. 빵 공장은 빵을 만들어서 언제? 빵 가게에다가 공급을 하고 빵 가게는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이것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밀재배 농부는 여기다 밀을 공급하고요. 빵을 공급하겠고요. 물론 빵을 이쪽에 공급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팔 겁니다. 어떻게 얼마에 팔까요? 22원에 판다고 봅시다. 22원에. 그다음에 여기는 뭐 마진을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55원에 판다고 합시다. 여기는요. 110원에 판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미리 가면은 요 22원이 1위로 오는 것이고 55원이 1위로 오는 것이고 100원이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225511 이렇게 붙였냐면은 부가지수가 10%예요. 10%. 그래서 밀재계 농부는 이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일반 사업자란 말이에요. 이쪽도 사업자겠죠. 사업자란 말이에요. 뭐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이 사업자들이 지금 뭐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당연히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부가치세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매출세액이라는 걸 구하고요. 그다음에 매입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요거를 빼게 되면은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은 물건을 팔면서 들어온 세금이고요. 매입세액은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지불한 돈이에요. 들어온 돈에서 내가 지불한 돈, 그거를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이에요. 세무서에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얘는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2원이잖아요. 2원이 세금이고 20원은 자기네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나는 뭘 사왔습니까? 사온 건 없죠. 내가 땅에서 재배한 거죠. 그러니까 2원. 2원을 어디에 납부해요? 이천 농장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왜냐면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각 사업장 2천이라며. 그럼 2천 각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이제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 이렇게 얘기하죠. VAT. 이것이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2천 세무서에 2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매출세액이 얼마입니까? 55원에 팔았고 10%니까 5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밀을 사올 때 돈을 매입세액이 2원을 지불한 거죠. 이 사업자는 2원을 지불했다고. 그 2원을 여기서 빼줘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고 3원입니다. 남죠. 3원을 어디다 납부해요? 여기는 빵 공장은 용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세무서에 납부한다고. 이렇게. 왜? 원칙에 각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부가치를 신고 납부하니까. 요 공장 밀재배는 이천에 있고 빵 공장은 용인에 있습니다. 근데 빵 가게는 이제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은 이제 개인한테 팔아요. 얼마에? 110원에 팔았습니다. 매출세액이 얼마입니까? 10원입니다.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55원에 팔았네. 5원이 매입세액이네. 5만큼 어디에? 네, 분당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왜? 각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Value Added Tax는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사업장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업자가 2원, 여기 3원, 여기 5원 해서 토탈 납부한 총 세금이 얼마야? 1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이 최종 이 부가치세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개인이 뭘 부담한 거예요 지금? 이게 100원 플러스 10원만큼 부담한 거잖아요. 100원에 10% 이거 부가가치세. 이게 VAT라고.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담세자고요.
각 사업자가 납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와 담세자는 지금 다르죠. 최종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이 빵을 소비한 개인이 되겠고요. 110원에 사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개인 사업자들은 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다 공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밀재배 농부, 빵 공장, 빵가게는 부가가치세를 하나도 부담하지를 않고 다만 이런 식으로 받아서 납부하고 해서 납세자 역할만 담당해 준 것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낸 돈을 우리가 잠깐 키핑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죠.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빵가게 이제 주인은 이 빵가게 주인은 지금 어디 사느냐 하면은 강남구에 살아요. 강남구에 살면은 이 사람은 소득세 있을 거 아니에요. 빵가게 열심히 해서 소득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세는 어디에?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빵가게 열심히 해가지고 운영해서 소득이 생겼으면 그 소득은 어디다? 주거지 관할 세무서다. 여기다가 분당세무서 하는 거 아니다. 분당세무서는 각 사업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지가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빵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인별이에요, 인별.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서를 납부한다는 거고, 그죠? 이런 흐름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특징을 좀 볼까요? 부가가치세 특징 몇 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가가치세 특징, VAT의 특징을 보면은,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소비세입니다. 얘기했죠. 누가 내요? 최종 소비자가 냅니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어떻게 된다? 세율은 10%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자, 담세자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소비세의 대표적인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라는 겁니다. 그죠? 국세고, 국세 3대 국세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그중에 부가가치세 비중이 가장 크다. 지방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아니죠.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세입니다. 물세, 인세가 아니에요. 물세란 말이에요. 물건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물세는 어디? 각 사업장 소재지에서 VAT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소득세는 인세라 그 주거지에서 이제 세금을 납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특징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것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 이렇게 다단계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단계 세액 부담한 거 있니? 없어. 전단계 세액 부담한 거 있니? 있어. 전단계 세금 부담한 거 있니? 있어. 이렇게 전단계 세액을 공제해서 그 금액을 납부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이게 이제 밸류 애드 텍스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세 요건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과세 대상이 뭐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과표냐, 과표가 얼마냐, 어떻게 과표가 구해지느냐, 거기에 따른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부가가치세의 목적이고, 정의를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이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재화와 용역.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데 누가? 사업자가.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어요.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건 사업자가 아니죠. 그죠? 반복적으로 일을 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럼 재화나 용역이 뭐냐? 그 정의만 알면 되겠다. 그죠?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입니다. 물건 및 권리. 물건하고 권리. 대충 이해는 가는데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요. 자유이용권 있잖아요. 자유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유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가 되는데 자유권은 뭐냐면은 자연력, 유체물, 그다음에 권리 이 세 가지가 재화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뭐 자연력과 유체물을 우리 물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을 머릿속에 평등권과 자유권 뭐 그렇게 기억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자유권이 재화의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자는 뭐냐? 자연력입니다. 자연력은 전기가스열입니다. 전기가스열이 자연력이고요. 부가가치세 낸다는 거예요. 이걸 공급하면. 그다음에 뭐 유체물이라는 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등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는 광호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을 주는 거죠. 주는 것. 제공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재화의 얘기가 되는데 이제 재화할 때 흔히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물, 흙, 퇴비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재화가 되는데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특히 어음, 수표 같은 화폐, 대용증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이나 이거는 부가가치세 재화의 범위가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래서 자유권이 재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은 재산 외에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영무, 일을 하는 거죠.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 재산 외에 앞에서 얘기한 자유권이죠. 재산이 자유권 외에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왔습니다. 건설업, 숙박음식업, 뭐 운수창고업, 뭐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이렇게 나오고 부동산업. 다만 다음에 강목은 이게 사업은 제외한다. 전답, 과목, 임 이렇게 나옵니다. 전답, 과목, 임 이런 것의 임대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거. 설정과 대여 이런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설정에 대여 빌려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뭐 이런 거,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업, 예술, 스포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통 용역에 해당된다고 용역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그 영무와 기타 행위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용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부동산업 중 다음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용역이 아니라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주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부동산 매매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실제 유체물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유체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주거용이 됐던 비주거용이 됐던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부동산을 공급한다고요. 재고자산처럼. 그 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일과생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해야만이 그걸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구분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업 분류가 나오는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종 그 분류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른다고 보면 되고요. 대다수 그거에 따르죠. 그게 가장 우리나라의 표준이니까. 이 디귿번이 이제 좀 중요한데 우리가 소득세 특히 개인 소득세 있잖아요.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너무 영세하거나 아니면 또 뭐 그들의 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거나 기르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항목이 있어요. 뭐 축산, 뭐 양어, 고공품 제공, 뭐 등등등 하면서 뭐 특산물, 전통차, 뭐 음식 등등등 쭉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그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 부업은 사업을 구분할 때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요것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오죠. 이거 좀 지우고 그죠?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재화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맞는 말이고요. 전답 과목임의 임대로 인한 소득은 뭐 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고요. 너무 영세한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 범위에서 이제 제외하고 있고요.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건설업, 부동산업은 우리가 보통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 중에 부동산 매매업이라 하는 것은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유채물을 사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따른 민박, 음식물, 전통차 제조, 그 밖의 유산 활동은 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구별할 때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본다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4번은 틀려 있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거에 따라 사건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업자 등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 없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정의예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 과세와 면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가 있는데 과세는 VAT는 보통 과세와 면세가 있습니다. 면세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거 뭐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런 항목은 세금을 걷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세금을 면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걷지를 않으니까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과세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가 있고요. 또 아주 영세한 간이과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최근 지금 며칠 전에 12월 2일인가 이 간이과세 기준이 아주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부터 그 4,80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이게 참 오랫동안 했는데 참 불합리하다라고 보는데 보니까 12월 2일 날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뭐 요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는 4,800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책은 12월 2일 날 이제 바뀐 것이어서 내년에는 8천만 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는.
일반 과세는 관이 과세가 아닌 사업자고 얘기해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부가가치세 재화 요인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면세 사업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역신성 완화를 위해서 면세 사업 한다 그랬죠. 면세를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죠.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 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법인. 알아두기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사업자는 영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든 관계없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납세 및 과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